안녕하세요. 닥터 MBC 목서윤입니다. 콤플렉스를 없애기 위해 외모를 교정하고 싶어 하는 부위는 저마다 다르지만 코는 얼굴의 중심에 위치한 데다 가장 입체적이어서 외모로 이미지를 결정하는 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군산 파티마 의원 조상곤 원장과 함께 여러 가지 코 모양을 교정하는 성형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모를 개선하기 위해 코 성형을 계획하고 있다면 본인의 코 모양에 맞는 올바른 수술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코 모양을 교정하는 성형에 대한 궁금증을 의학 박사 조상곤 원장과 함께 풀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코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형하고 싶어 하는 부위 중 하나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코 성형을 위해서 병원을 찾는 분들이 많은가요? 네, 코 모양에 따라서 얼굴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쉽게 만화 영화 캐릭터를 보면 알 수가 있겠는데요. 약간 바보스러운 그런 캐릭터는 이 들창코를 하고 있죠. 네. 콧구멍이 훤히 보이는. 네. 그리고 심술궂은 그런 캐릭터는 되게 매부리 코를 많이 하고 나오고요. 그리고 험상궂은 캐릭터는 코뼈가 확 휘어진 흉코를 많이 하고 나옵니다. 이렇게 코 모양에 따라서 얼굴의 이미지가 많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이 단기간에 얼굴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그런 분들이 성형외과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네. 그럼 코 성형을 원하는 분들의 코 모양은 보통 어떤가요? 네, 가장 많은 모양이 역시 낮은 코로 오시는 분들이 많죠. 네. 이 동양인의 코는 이 코뼈가 작고 그리고 코를 구성하는 연골이 얇고 그리고 약합니다. 그래서 콧대가 낮고 그리고 코끝이 펑퍼짐하고 이렇게 뭉퉁하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이것을 교정하기 위해서 필러를 삽입하기도 하고 융비술이라는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융비술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콧대를 높이는 수술, 그걸 말하죠. 그래서 융비술을 할 때 콧대가 시작하는 부위는 눈과 눈 사이에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리고 코끝과 코뿌리를 이은 선보다도 콧대가 약 2mm 정도 낮은 코 모양을 바람직한 코 모양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얼굴이나 얼굴 모양이나 취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코 모양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콧대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되는 재료는 일반적으로 실리콘을 많이 사용합니다. 실리콘 외에도 고어텍스나 자가 연골이나 진피 이런 자가죽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낮은 코로 오시는 분들은 콧대만 낮은 것이 아니라 대부분 코끝도 낮고 코끝이 뭉퉁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코끝 교정술을 같이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럼 코가 낮은 분들은 코끝도 교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코끝 교정술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코끝 교정술은 뭔가요? 네, 코가 예쁘려면은 코끝 모양이 예뻐야 코가 예뻐 보입니다. 그래서 코끝 모양을 예쁘게 만들어주는 수술을 코끝 교정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방법들은 코끝에 있는 날개연골을 모아주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또 이것 가지고 부족한 경우에는 그 날개연골 위에 연골이나 진피를 쌓아 올려서 코끝을 약간 높게 만드는 그런 방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끝이 낮은 분들은 이 코끝을 지지하는 그 지연골이 약한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지연골 위에 연골이나 또 진피를 쌓아 올리는 경우에는 그것이 오래 버티지 못하고 다시 또 주저앉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낮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연골로 지지대를 충분히 튼튼하게 잡은 이후에 그 이후에 연골이나 진피를 쌓아 올리는 이런 수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코끝 교정술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주변에서 보면 코가 휘어서 고민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휜 코는 왜 생기는 거고 이런 경우에도 교정이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네. 휜 코는 이 얼굴을 정면에서 봤을 때 콧대가 오른쪽으로 기울었다거나 아니면 왼쪽으로 기울었다거나 아니면 S자로 굽어 있는 경우 네. 그런 경우를 휜코라고 말합니다. 휜코가 생기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가장 많은 원인은 외상, 다친 이후에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방치해서 생기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시 절골을 해서 콧뼈를 바르게 잡고 그리고 1, 2주 정도 고정하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휜코가 심하지 않고 아주 경미한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형물로 잡는다든지 아니면은 자가 조직을 통해서 휜 코 위에 바르게 잡아서 반듯하게 보이는 그런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휜코가 드는 또 다른 원인은 그 안면 비대칭이 심하신 분들이 또 휜코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안면 비대칭이 심해서 휜코가 된 경우에는 그 교정이 좀 어려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또 매부리 코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여성분들이 심한 스트레스를 느끼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매부리 코가 조금 덜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요. 이런 경우에는 교정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네요. 네, 매부리 코는 이 코의 가운데 부분이 심하게 돌출되어서 매이 부리처럼 보인다 해서 매부리 코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죠. 네. 또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마결몽 코다 이렇게 심하게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성들이 이런 문제 가지고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그런데 이 매부리 코가 생기는 원인은 서양 사람과 동양 사람의 원인이 좀 다른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되게 서양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코의 가운데 뼈 그리고 비중격이 심하게 발달해서 오히려 돌출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네. 동양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와 반대로 이 코의 가운데 부분이 뼈가 발달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코 끝과 코 뿌리 부분이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운데 뼈가 돌출되어 보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치료 방법이 다르겠죠. 서양 사람들처럼 코의 가운데 부분이 심하게 돌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절골을 통해서 돌출된 부분을 잘라내고 그리고 낮춰주는 그런 교정술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코끝과 코 뿌리 부분이 낮아서 가운데 부분이 튀어나오는 그렇게 돌출되어 보이는 그런 경우에는 융비술을 통해서 콧대를 다소 높여주고 그리고 코끝 교정술을 통해서 코끝을 높여주는 그런 수술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휜 코와 매부리 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이제 들창코죠. 콧구멍이 많이 보이는 이런 경우에는 어떤 수술 방법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들창코는 코 길이가 짧고 그리고 콧구멍이 지나치게 많이 보이는 그런 코를 우리가 들창코라고 말하고 있죠. 이 들창코가 생기는 원인은 이 코를 구성하는 코뼈 그리고 코 연골 그리고 여기서 싸고 있는 피부 이 모든 이 구성 요소들이 짧고 부족해서 생깁니다. 그래서 들창코의 치료는 이 짧고 부족한 이 조직들을 충분히 늘려주는 것이 치료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비중격 연장술을 통해서 코를 일단 길게 늘린 후에 그 위에 코끝 연골을 당겨서 밑으로 내려서 고정시켜주고 그리고 코를 덮고 있는 피부를 늘려서 그걸 싸주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그 들창코를 치료하는 방법이고요. 근데 만일 간혹 우리 코끝 피부가 충분히 늘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충분히 교정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조금 제약이 있겠네요. 네. 예, 요즘은 뿌띠 성형이라고 필러를 사용한 코 시술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수술 없이 하는 코 성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필러나 아니면 녹는실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필러를 이용하는 방법은 우리 필러젤을 골막 상부나 아니면 진피에 주입해서 이 코의 볼륨감을 높이는 그런 방법인데요. 이것은 불과 몇 분 만에 그냥 개선 효과가 바로 보이고 그리고 일상생활에 전혀 불편이 없다는 그런 좋은 장점 때문에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녹는실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PDO라는 녹는실을 이용해서 낮은 코를 다소 높이기도 하고 그리고 다소 처진 코끝을 올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또 예전에 하이코, 바비코, 비비코 이렇게 부르기도 했었죠. 하지만 이런 방법들은 효과가 확실하지 않고 그리고 지속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최근에는 많이 시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요 마지막으로 코 성형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관상보다 인상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코는 코 높이나 각도, 길이가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서 인상이 많이 달라집니다. 코 수술을 간단히 하자면은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섬세하게 하자면은 아주 복잡하고 난이도가 높은 수술이 코 수술입니다. 어떤 재료를 쓰느냐, 어떤 방법으로 수술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수술이 코 수술입니다.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자연스럽고 그리고 세련된 이미지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코는 관상에도 인상에도 모두 중요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의학박사 조상곤 원장과 함께
여러 가지 코 모양을 교정하는 성형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깨 통증은 인대부터 힘줄, 연골에 이르기까지 발생 원인과 범위, 정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을 찾아서 치료해야만 지긋지긋한 어깨 통증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수백병원 백창희 원장과 함께 어깨 통증의 원인 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깨 통증, 심하지 않고 견딜만 하다고 해서 참고만 있으면 증세는 더욱 심해집니다. 원인을 찾아 치료해야 건강한 어깨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과 함께 어깨 통증의 원인 치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이제 50대가 넘어서면서 그동안 건강관리를 어떻게 했는지가 드러난다면서요. 네, 우리가 나이 들수록 건강이 능력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5, 60대가 가장 중요한 나이인데요. 우리가 자동차도 오래 타면 고장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5, 60대가 되면 우리 사람 몸의 기능도 점점 떨어지면서 하나둘씩 고장이 나기 마련입니다. 5, 60대를 잘 보내야 7, 80대를 날아다닐 수가 있습니다. 네, 5, 60대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어깨 통증은 나이와 가장 큰 연관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굴만 나이가 드는 게 아니라 관절도 나이를 먹습니다. 관절이 아프지 않을 때는 사실 우리가 어깨가 내 몸에 달려있는지도 신경도 쓰지 않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깨가 아프기 시작하면 하루 종일 왠지 모르게 신경이 계속 어깨만 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나이가 들수록 비슷한 나이 또래는 비슷한 어깨 증세로 병원을 찾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네. 5, 60대가 되면 힘줄이 오랫동안 사용해 오면서 점점점 닳아지면서 심줄의 고장으로 오는 경우가 많고요. 또 3, 40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타고난 어깨뼈 모양이 다른 사람과 다르게 과도하게 구부러져 있는 상태에서 어깨를 돌릴 때 서로 부딪히게 되면서 충돌 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고요. 또 타고난 인대 모양이 사람마다 좀씩 차이가 있거든요. 인대는 뼈와 뼈를 잠아주는 고무줄과 같은데 그 인대가 헐렁한 사람이 있고 아주 튼튼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인대가 헐렁하게 태어난 사람들은 자기 또래에 비해서 어깨가 흔들리기 때문에 자꾸 어깨 주변이 아프게 되죠. 네. 항상 원인 치료를 어깨 통증의 치료로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원인을 찾는 어깨 통증의 진단은 어떻게 하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인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MRI보다도 어깨가 아픈 사람들의 얘기를 잘 귀담아 듣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잘 들어서 이분이 도대체 통증을 호소하는 부위가 어느 부위가 고장이 났는지 짐작할 수가 있겠고요. 잘 들어보고 그다음에 잘 만져보는 게 중요한데 우선 어깨를 잡아서 잘 돌려보게 되면 어깨 관절이 굳어져 있지는 않은지 또 팔을 쭉 뻗어서 눌러봤을 때 한쪽 팔이 유난히 힘이 없어서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어깨 힘줄에 이상이 고장이 난 건 아닌지 또 어깨 관절을 밀어보게 됩니다. 이렇게 밀어보게 되면 뼈와 뼈를 잡는 고무줄이 인대라고 그랬어요. 그 인대가 헐겁거나 찢어져 있으면 어깨 관절이 밀려나게 되죠. 또 한 가지는 촬영해 보는 게 아주 중요한데 네. 엑스레이도 찍고 MRI도 찍지 않습니까? 이때 간단할 것 같지만 환자분 자세도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 병원에 가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MRI도 찍어보는 검사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엑스레이와 MRI가 각각 어떻게 다른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분들은 오셔서 왜 병원에 가는 데마다 엑스레이를 찍는다고 아주 불만스러워 하십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직접 어깨 속을 열어서 확인하는 것 이상 정확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림자를 봐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엑스레이는 어깨 뼈 모양의 그림자를 봐서 어깨 뼈 모양이 길어 나왔다든가 이러한 뼈 모양이 어깨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를 찾아보는 것이 되겠고 또 반대로 MRI는 어깨 살 그림자를 보는 것입니다. 어깨 살 그림자라고 얘기하면 어깨 통증을 일으키는
심줄이라든가 인대라든가 근육이라든가 또 MRI를 찍게 되면 어깨 속에 염증도 그림자로 하얗게 나타나게 됩니다. 예. 이런 그림자를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해서 이분 어깨 속에 이런 고장이 났구나. 그래서 그 그림자 해석을 통해서 이분은 간단히 주사로 치료할 건지 아니면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낫게 해줄 건지를 정하게 됩니다. 그럼 어깨 통증 원인을 찾은 후에 이제 치료 방향이 정해지면 비수술로 갈 건지 수술로 갈 건지는 어떻게 정하나요? 우리가 못의 크기에 따라서 망치 크기도 달라져야 되겠죠. 네. 그런데 우리가 비수술 많이 좋아하지만 처음부터 수술 없이 대부분 치료가 이루어지지만 처음부터 워낙 망가져서 수술로 가야 될 부분은 처음부터 바로 수술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증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원인 치료가 치료 결과를 더 좋게 하죠. 마치 음식에서 좋은 재료와 탁월한 솜씨가 좋은 맛을 내듯이요. 지금 보시는 장면은 어깨 치료 방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 주사로도 할 수 있고 주사와 운동으로도 할 수 있고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어깨 관절 속을 들여다보면서 수술도 할 수도 있고 이런 관절 내시경이 안 되는 경우는 직접 열어서 힘줄이 봉합이 어려운 경우는 힘줄 이식도 해주고 또 관절염이 심하게 진행된 경우는 인공관절 수술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결정을 정말로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힘줄이 많이 달아져 있는데 이게 인공관절로 해야 될지 아니면 봉합해서 충분히 쓸 수 있는지 많은 경험을 해봐야 실수를 하지 않겠죠. 네. 뭐 힘줄이 많이 손상된 상태면 그만큼 치료 방법도 어렵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어깨가 조금 아플 때 빨리 병원을 간다면 수술도 안 하고 또 간단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우리가 치료는 뭐 통증만 덮는 게 아니라 앞으로 미래 3, 40년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60대인데도 불구하고 어깨가 심하게 망가져서 벌써 인공관절로 쇳덩이로 갈아 끼워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훨씬 이전부터 어깨가 불편해서 분명히 어깨에서 신호를 보냈을 텐데 일이 바쁘다 보니까 무시하고 그냥 살았겠죠. 어깨가 불편하다는 것은 어깨 속이 내가 이렇게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과 예. 똑같거든요. 심하게 망가진 어깨 심줄이 아니면 대부분 요즘에 수술 없이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쳐서 통증이 더 심해지는 환자도 많을 것 같아요. 우리가 농사일이라든가 바다일이라든가 목수일이라든가 이렇게 손으로 평생 동안 일을 해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어깨를 만져보면 근육량이 아주 푸짐합니다. 그런데 이 근육 속을 벗겨내면 그 아래 심줄이 나타나는데 이런 심줄은 다뤄지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을 한 분의 어깨 MRI 소견인데요. 이분은 아플 때마다 일이 바빠서 수술은 못하고 MRI로 체크만 해왔습니다. 그런데 맨 좌측에서 보시면 처음에 왔을 당시는 심줄이 많이 손상이 없었는데 시간을 두고 볼수록 점점점 어깨 심줄 파열이 진행되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깨 통증은 사실 젊어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방심하고 넘기다가 어깨 심줄 파열이 점점점 커지게 됩니다. 네. 뭐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는데 어깨 통증은 그래도 불편하더라도 병원을 찾지 않는 경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는 어떤가요? 되게 처음부터 어깨 통증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무시를 하고 많이 살죠. 또 먹고 살기도 바쁘고 그런데 뭐 이런 정도 통증으로 병원을 가느냐 생각도 하게 되고요. 예. 제가 경험한 사례는 51세 여자분인데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신데 아픈 지가 한 2년쯤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뭐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팔이 뒤로도 돌아가지 않고 옷을 입고 벗기도 힘들고 어깨 통증 때문에 잠자는 것도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병도 자랑하라고요. 내 또래는 나랑 비슷한 어깨 통증으로 똑같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내 어깨를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힌트를 얻게 됩니다. 또 요즘에는 검색 시대 아닙니까? 내가 조금만 불편하면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내 어깨 증세가 뭐가 고장이 났는지 이러한 고장을 어느 곳에서 고칠 수 있는지 쉽게 찾아낼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주로 검색을 통해서도 많이 알아야 병도 고칠 수가 있겠습니다. 예.
2년을 참느라 얼마나 불편하시고 힘드셨을까요? 근데 아마 TV 보시면서 좀 나랑 증상이 비슷한 것 같은데 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어깨 통증의 원인이 뭔가요? 지금 보시는 장면이 이분의 어깨 속 MRI 수견입니다. 근데 MRI는 지금 보다시피 큰 고장은 없습니다. 아주 심각한 고장은 없는데 대신에 하얗게 저렇게 염증만 보이고 있습니다. 이 염증 정도면은 사실 수술 않고도 2번 정도 병원에 오면서 주사와 운동치료로 깨끗이 해결할 수 있거든요. 사실 2년 동안 아주 긴 고생, 그다음에 짧은 치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2번 정도만 병원에 와서 주사와 운동치료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고생하고 산 게 너무나 억울해하기도 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과 함께 어깨 통증의 원인 치료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 중장년층에게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필수적인 건강관리 방법이죠. 여러 가지 검사를 받는 게 불편하고 번거롭다면 혈액검사 하나만으로도 많은 질환을 알고 미리 진단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콜레스테롤 수치인데요.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해서 심장마비나 뇌졸중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일상생활에서 계속 목이 마르거나 피로를 느끼거나 밤에 자주 소변이 마렵다면 혈액검사를 통해 당뇨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혈액에 요산이 쌓이면서 생기는 통풍이나 골다공증 위험을 알 수 있는 비타민 D 검사, 갑상선 호르몬 검사도 모두 이 혈액 검사 하나로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자꾸 미루지 말고 가까운 검진 기관을 찾아서 본인의 현재 건강 상태를 알고 예방과 치료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건강한 100세 인생을 사는 길이라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